FAS의 문제는 무엇이냐? 선측에 두는 게 문제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매수인의 이름으로 매도인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CIP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화면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화면 전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EFC를 묶어서 선적지 인도, D로 시작하는 것들을 양육지 인도라고 하여서 선적지 인도는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 양육지 인도는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 자, 그리고 운송계약을 기준으로 하면은 E나 F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 C와 D는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을 부담하는 것. 보험은 옵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EF, 그다음 C 규칙 중 CPT와 CFR은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보험을 해야 된다라고만 매수인이 보험에 대한 그런 책임이 있을 것이고, D는 목적지까지 매도인이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매도인이 보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CIP와 CIF는 다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보험 가입을 해야 됩니다. 운송 방식을 기준으로 잘 보세요. 이 중에 해상 운송에서만 이용하는 규칙이 딱 4개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배 옆에 두는 거, 배 위에 올려두는 거, FS, FOB, CFR, CIF 이렇게 4개는 해상 운송 전용 규칙이라고 해서 항공 운송에 이용할 수가 없고요. 복합 운송에 이용될 수 없습니다. FAS, FOB, CFR, CIF는 오로지 단일 해상 운송에서만 이용돼야 되고, 그럼 나머지 규칙은 모든 운송, 항공이나 복합 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FAS, FOB, CFR, CIF 이렇게 4개는 단일 해상운송 전용 규칙이고, 그 중에서도 벌크 화물, 중량으로 거래하는 화물이죠. 즉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것, 재래 화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재래 화물에 대해서만 이용할 수 있고, 나머지 규칙은 해상 운송인 경우에는 이제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래 화물 규칙과 컨테이너 화물 규칙, 해상 운송 전용 규칙과 해상 운송을 포함하여 모든 운송에 이용할 수 있는 규칙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자, 인코텀즈 모든 규칙 뒤에는 장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장소의 원칙은 인도 장소가 기재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E와 F는 선적지 인도이기 때문에 선적지에 합의된 장소가 기재되면 되고요. D 규칙은 양육지 인도이기 때문에 양육지 장소가 기재되면 됩니다. 즉 목적지 장소가 기재되면 되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C로 시작하는 이 4개에 대해서는 예외.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선적지 인도입니다. F와 C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비용까지 내는 게 C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C로 시작하는 것들은 선적지 인도이지만 뒤에 기재하는 장소는 목적지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자, 그래서 E나 F는 원칙적으로 인도 장소인 수출국 선적지를 기재하고, D 규칙은 양육지 인도이기 때문에 목적지 양육지 장소를 기재하고, C 규칙은 예외적으로 선적지 인도임에도 불구하고 목적지 비용 예전되는 장소를 기재합니다. 여기에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비교하면 손꼽히는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인코텀즈 2010에서는요, CIP도 CIF도 결국 매도인이나 대매수인을 위해 보험계약을 강제시켰기 때문에 우리 최소 담보라고 해서 가장 싼 보험에만 가입하면 되는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요, 최소 담보를 업무하지 않습니다. 최소 담보는 제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대부분 최대 담보로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CIP와 CIF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2010입니다. 2010에서 최소 담보라고 하니 이제 매수인이 이게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코텀즈 2020에서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느냐? CIP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 최대 담보, 가장 비싼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요. CIF는 여전히 최소 담보로만 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자, 인코텀즈 2010에서는 CIP, CIF 모두 최소 담보였고,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P는 최대 담보, CIF는 여전히 최소 담보로 규정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 인코텀즈 2020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개념 정리가 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외에 조금 더
사실 이제 인코텀즈 2020이 1월 1일부터 발효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는 아무래도 인코텀즈 2010이 10년 동안 사용이 되다 보니까 여전히 인코텀즈 2010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아마 한 2년, 3년, 4년 정도는 인코텀즈 2010이 계속 사용되면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당분간은 인코텀즈 2010과 2020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셨으면 당연한 얘기지만 인코텀즈 2010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2010과 2020의 차이점을 설명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까지 다 보시면 어디 가서 내가 인코텀즈 좀 안다라고 말을 했을 때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인코텀즈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으로 X웍스부터 시작을 해서 개별 규칙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런 영상까지 참고해 주시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인코텀즈 전문가가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